탁 나타나서 이게 노끈 같은 걸로 목을 딱 졸랐는데, 네, 오늘은 부산항공사 기장 살인 사건 이걸 한번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고, 모르고 있었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을 떠가지고 봤어요. 근데 막 기자들 앞에서 외치는 거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래가지고 현직 나라는 기득권이 한 인생을, 개인 인생을 파멸시켜도 된다는 그 휴머니스가 미친 네머시스 천벌을 받은 거 숭찬뜨고 뭐하는 새끼일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뭔가 좀 억울해 보인다 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준비했고, 이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너무 궁금한데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일은 2026년 3월 16일부터 2026년 3월 7일까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네요. 발생 위치는 부산광역시 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을 하게 됐고요. 미수된 것도 있어요. 고양시에서. 자, 혐의는 살인 예비, 살인 미수, 살인 이렇게 돼 있고 다 살인이네요. 예비는 좀 준비를 했다는 거고, 미수는 실행했지만 실패해서 돌아갔고, 살인은 성공한 그런 내용인데, 살인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목적을 이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피의자는요, 김동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제가 관상을 좀 믿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엄청 세 보이진 않고 좀 평범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그리고 1976년 4월 26일생이고 49살이네요. 네, 이 사람은 공군사관학교 47기 졸업생이고 공군에서 대위 전역했어요. 개요. 26년 3월 16일에서 3월 17일 사이에 49살 남성 김동환이 고양시 일산 서구와 부산 진구에서 전직 직장 동료를 2명을 습격해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인데, 개요만 보면은 상당히 간단하죠. 근데 이 사이의 이해관계가 궁금한데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세하게 봐봅시다. 자, 3월 16일 오전 4시 30분경에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주거지 승강기 앞에서 49세 남성 김동환이 전 직장 동료 A씨를 뒤에서 덮친 후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랐으나 A씨가 강하게 저항해 현장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뒤에서 탁 나타나서 이게 노끈 같은 걸로 목을 딱 졸랐는데 A씨가 덩치가 좋았던지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힘이 더 센 거야. 강하게 이렇게 저항을 했겠죠. 사실상 뭐 영화에서 이렇게 목 뒤에서 이렇게 접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웬만한 남성이 남성한테 하기에는 덩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이상 힘들다 생각해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교사를 목적했는데 교사하기는 본인 생각보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당황해서 그냥 도망갔던 것 같아. 그래서 범행에 실패한 김동환은 부산으로 이동해서 약 24시간 뒤인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경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역시 전 직장 동료였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습격한 뒤 달아났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돌아가셨는데 오전 5시 30분경이니까 이제 파일럿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 이제 스케줄 근무로 인해서 일찍 출근하시려고 이제 나오셨던 것 같은데,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당했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네요. 매일 생활했던 그런 생활 반경이고 매일 똑같은 하루였을 텐데, 아니면 일산에서 이제 그 당하셨던 피해자분이 부산 쪽에 계신 분들한테 연락을 했을 수도 있겠죠. 뭐 단톡방 같은 게 있으면. 근데 저였어도 대수롭지 않게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조금 무섭긴 한데 설마 이렇게 빨리 여기 내려올까? 라는 생각에 그냥 일상을 살았을 것 같고,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는 솔직히 살인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B씨는 그 오전 7시에 1시간 반이 지났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인 것 같죠.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은 60여 명의 규모의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김동환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 한 중대 정도가 움직인 건가? 군대로 따지면? 60명이면 중대 정도 되려나? 대대 정도 같은데? 대대 정도 인원이 투입된 것 같은데? 김동환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지만 조종사로 선발되지 못해 조종장교가 아닌 정보장교로 임관했고, 의무복무 기간만 채운 뒤 2004년 대위로 전역했다. 미국 항공학교에서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뒤 2019년 부산의 한 항공사에 입사, 부기장으로 일하다가 2004년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비행이 정지되자 퇴사했다. 피해자들은 공군사관학교 선배이자 해당 항공사에서 일했던 조종사 동료들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김동환은 건강과 퇴직 문제로 동료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파일럿 메디컬 테스트는 항공 신체 검사네요.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건강검진이네요. 결과적으로
이 김동완이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건 눈이 많이 안 좋았었던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어서 경찰에 따르면 김동완은 B씨를 살해한 뒤 창원시에 있는 또 다른 항공사 직원 C씨의 집에 찾아갔으나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로 C씨가 거주하는 건물에 들어가지 못했다. 아우 더워. 와 근데 이거 신변 보호 조치 진짜 잘했다. 경찰은 해당 항공사 기장들에게 연락해 적극적으로 신변보호 요청을 안내했고 항공사 기장 등 8명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을 알려졌다. 3월 17일 부산 경찰청은 김동완이 울산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공군 사관학교 부당 기득권에 억울하게 인생을 파멸당했기 때문에 재할례를 했다 라고 주장했으며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3년 했다 라고 답했고 추가 범행 계획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범행 대상이 4명이라고 했다. 와 씨 술술술 잘 말하네. 그리고 뭐 이상한 말도 했었는데 뭐 네뮨레스? 그거 했었는데 그런 것도 말했었는데 3월 18일 조종 능력 평가에서 정신병력, 코로나19 시기 백신 접종 거부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몇 차례 받았고 퇴사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동료들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애초에 기장 승진 시험 대상자가 아니었던 것이 드러났다. 애초에 아니었네. 그니까 그럼 이 사람이 군대에서도 조금 그런 불합리한 그런 거를 좀 당했다고 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기장 승진 시험 대상자가 아니었던 것도 이 사람이 말하는 공군 사관학교 부당 기득권이라고 말한 게 이런 건가? 일단은 아직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수개월 전부터 공항에서 퇴근하는 전 직장 상사였던 기장 4명의 뒤를 미행하며 이들의 집 주소, 출근 시간, 운동 시간대, 주소지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하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또한 범행 후 이동 중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현금만 쓰며 옷을 계속 갈아입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와,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니 3년 준비했다고 했잖아. 3년 준비했으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대담하게 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지. 아, 나 안 잡히기는 좀 어렵고 이 4명만 어떻게 해보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갖가지 노력을 했다는 건 자기가 계획했었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안 잡히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 와,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첫 번째 이렇게 실패하고 부산으로 가는 길에 운전을 하든지 뭘 대중교통을 타든지 좀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내가 아무리 계획을 했지만 이렇게 막상 해보니까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건가? 무섭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도 그 24시간 안 걸려서 바로 부산에서 다른 피해자를 만든 걸 보면 진짜 거침이 없는데. 3월 19일 퇴직 이후 김동완은 조종사 공제 외에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여 패소했고 본인이 원한 만큼의 퇴직 공제금을 받지 못했는데 첫 번째로 공격을 받았던 기장이 이 공제회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근데 이것도 좀 웃기다. 뭐 돈 같은 걸 안 냈나? 돈 다 내고 패소한 건가? 뭐 정당하게 낸 만큼 돌려받는 거 아니야? 자기가 뭐 낸 만큼보다 더 많은 퇴직 공제금을 원했던 건가? 좀 이상하네. 좀 뭔가 좀 찝찝한 게 좀 많네. 3월 26일 김동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로 이송되는 호송차에 탑승하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악랄한 기득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개인의 한 인생을 파면시켜도 된다는 휴브리스라며 미친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네메시스. 휴브리스가 오만이고 네메시스가 천벌인데, 휴브리스는 고전 그리스 윤리 종교 사상의 질서 있는 세계 속에서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있는 한계를 불손하게 무시하는 자만 또는 교만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 뜻이구나. 네메시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복수의 여신. 근데 복수인데 어벤져스 같은 거지. 정의로운 복수. 이게 그리고 정의로운 복수고 또 이게 또 나눠져 있네. 분노와 증오를 비롯해 좀 더 감정적이고 격렬한 의미를 갖는 복수의 여신은 에리니 S라고 하네요. 본인이 그거를 복수를 하는데 그건 정당한 복수니까 이게 네메시스, 정당한 천벌을 받은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그 좀 찾아보니까 권위살인이라고 하던데 이게 권위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격이 주어지니까 자신이 살인을 하던 뭐 살인 미수를 하던 떳떳한 거지. 기자회견에서도 소리를 지르면서 휴브리스, 뭐 네메시스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경찰 조사 결과 김동완의 범행 대상은 기존에 알려진 4명보다 2명 더 많은 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4명을 살해한 뒤 검거되지 않을 경우
추가 범행을 하려던 정황이 포착된 건데 두 명 역시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자신이 근무했던 항공사 기장인 것을 알려졌다. 다만 추가된 두 명에 대해서는 기존 4명처럼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상태는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무섭다. 근데 혼자 있을 때 엄청 불안할 것 같은데 저런 일을 저지르고 혼자 있다던가 뭔가 막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었을라나? 본인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을라나? 아니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그 퇴직 공제금을 원하는 만큼 못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가? 그게 휴브리스라는 건가? 아니면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어떤 사회에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왕따여가지고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나?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건가? 아까 보면 코로나 때 백신 접종 거부 이런 것도 있으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비행 같은 그때 좀 항공사 좀 난리였잖아요. 손님도 많이 빠지고 애초에 법적으로 해외를 못 나가게끔 돼 있으니까 그런 항공사 쪽에서는 저런 게 많이 예민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거부를 했었다. 뭐 그거는 개인 자유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잖아요. 사회가 본인은 하기 싫다고 해도 주변에 10명 중에 9명이 백신을 맞았는데 맞기 싫어도 맞을 수밖에 없게끔 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절대 백신 안 맞는 거야. 나 백신 안 맞아. 백신 안 맞고 뭐 음모론인지 뭐 아니면 어떤 뭐 진짜 그 부작용이 있는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안 맞겠다 라고 그렇게 했었으면 사실상 어떤 곤조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사회성이 많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떤 무리에서 배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정신적으로 자신의 세계가 있었던 사람이었나? 그래서 주변에 그런 무리에서 이 사람을 따돌리고 뭔가 승진 기회가 있어도 주지 않고 공제회에서 뭐 퇴직 공제금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뭐 그리스 뭐 아니면 어디 소설 뭐 이런 거에서 봤었던 그런 사건들 뭐 선례들 거기서 예시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이 상황이야 휴브리스 네메시스 하자 라고 하면서 3년 동안 계획한 게 아닌가. 뭐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혹시나 제가 말했던 대로 따돌림 당하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매장당하고 그렇게 해도 살인을 하면 안 되죠. 뭐 이해는 돼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살인을 할 수 있다라고 뭐 이해는 되는데 공감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살인을 하면 안 되죠.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외치면서 당당하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존파의 경우에는 돈 많은 놈들 더 못 죽여서 아쉬워 뭐 이런 말도 했었고 엄청 당당했죠. 뭐 이해관계를 다 빼놓고 봐도 그런 상황에서 당당했어.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의 신념이 있으니까 당당한 거지. 개 무섭네. 어떤 정신병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그리스 이런 거 보니까 그리스 신화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봤던 영화가 하나 떠오르네요. 그 킬링 디어에도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그리스판 곡성이라고 하니까 영화 곡성 재밌게 보신 분들은 킬링 디어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좀 대충 무슨 느낌인 줄 알겠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해관계에 따른 그런 살인사건이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한번 알아봤고 다음 이야기 만들어서 또 올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